전날엔 장대한 풍경의 밀퍼드 사운드를 둘러보고 근처 작은 마을 테아나우에서 하루를 머물렀어요. 저는 캐빈이라는 독립형 숙소를 이용했는데 2명이 머물기 딱 알맞은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규모는 작지만 기본적인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었고요. 다만 객실 안에 화장실이 없는 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1박에 10만 원대 가격으로 숙소 위치나 시설 면에서는 만족스러운 편이었어요. 공용으로 사용되는 주방, 샤워실, 화장실도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었고요. 영상에 담진 못했지만 샤워실은 온수도 잘 나오고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어서 꽤 쾌적했습니다. 숙소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코앞에 드넓고 맑은 호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호숫가를 따라 산책할 수 있는 길도 마련돼 있어서 조용하게 풍경을 감상하기 좋았습니다. 그림 엽서 같은 자연을 뒤로하고 다음 목적지인 퀸스타운으로 향합니다. 뉴질랜드 남섬 여행에서 가장 기대됐던 일정 중 하나는 바로 후커밸리 트레킹이었는데요. 문제는 밀퍼드 사운드와 후커밸리 트랙 간의 거리가 꽤 멀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후커밸리 트랙과 가까운 트위젤까지 이동하면서 중간중간 풍경도 즐기고 다음날 오전 이른 시간에 트레킹을 하기로 했습니다. 점심은 어디서 먹을지 고민하다가 트위젤로 가는 길에 퀸스타운을 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퀸스타운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멀리서 와카티프 호수가 보이기 시작하자 이제 곧 퀸스타운에 도착하겠구나 싶었어요. 뉴질랜드에서는 도로를 달리다 보면 룩아웃이라는 표지판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풍경이 아름다운 곳에 위치한 전방 포인트를 알리는 표시예요. 그만큼 멋진 풍경을 마주할 확률도 높죠. 길가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산줄기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호수를 품고 있었고 고요한 호수가 하늘빛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멋진 자연을 배경 삼아 운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뉴질랜드 자동차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었어요. 퀸스타운 시내는 차량이 많아서 주차하기가 어렵고 게다가 주차 공간에는 시간 제한도 있어서 가능하면 도보 여행을 추천드려요. 퀸스타운 무료 주차장을 검색하다가 찾은 이곳은 와카티프 호수와 퍼그버거까지 도보로 7분에서 10분 정도 거리로 위치가 꽤 좋더라고요. 운 좋게 빈자리를 발견해 주차를 마치고 시내로 향합니다.
지대가 높다 보니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 그 풍경이 너무 인상 깊어서 뉴질랜드 일정 마지막 날에도 다시 찾아왔어요. 퀸스타운 가든스를 가로지르면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놀이터가 나오고 그 너머로는 와카티푸 호수가 펼쳐져요. 호숫가를 따라 상점과 레스토랑이 늘어서 있어서 천천히 산책하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이번에 퀸스타운까지 다시 들른 이유는 다름 아닌 퍼그버거 때문이었어요. 며칠 전에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이날도 긴 줄이 있었지만 회전율이 빨라서 생각보다 금방 들어갔습니다. 다시 먹어도 여전히 훌륭한 맛이었습니다. 햄버거를 먹고 나오니 야외 장터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현지 주민들이 만든 수공예품들이 다양하게 전시되고 있었어요. 소소한 먹거리와 예술 작품, 기념품 등을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마음에 든다. 얼마인지 물어봐. 얼마인지 물어봐봐. 이번에는 세계 최초의 상업적 번지점프 장소로 유명한 카와라우 번지센터에 들렀습니다. 카페와 기념품 샵도 함께 있고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요. 무려 43m 높이에서 물 바로 위까지 뛰어내리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그 용기 있는 도전에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Just do it.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정말 멋졌고 운 좋게도 여행 내내 날씨가 좋아서 더 특별했어요. 선명한 파란 하늘, 솜사탕처럼 흘러가는 구름, 햇살에 반짝이는 풍경까지
하루가 한순간에 특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도로를 달리다가 룩아웃 표지판을 보고 잠시 쉬어갔어요. 이 표시만 따라가면 정말 그림처럼 아름다운 전망들을 만날 수 있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차를 세우고 내려 풍경을 감상하기도 하면서 자유여행의 묘미를 만끽했습니다. 지평선 너머 펼쳐진 푸카키 호수는 멀리 보이는 마운트 쿡의 설산과 어우러져 그야말로 한 폭의 풍경화를 완성하고 있었어요. 빙하가 녹으면서 흘러내린 물에 석회암이 녹아들어 이렇게 독특하고 청명한 색을 띠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색감이라 오히려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어요. 주변에 구름과 산만 아니었더라면 이게 하늘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죠. 잠시 차를 멈추고 호수 가까이로 걸어가 봤어요. 회색 자갈 위로 잔잔하게 밀려드는 물결. 맑은 물 아래 바닥까지 훤히 들여다보이는 모습. 이 순간이 뉴질랜드 여행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저 가만히 앉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채워지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이날 숙소는 트위젤이라는 작은 마을에 위치한 에어비앤비였어요. 후커밸리 트랙까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라 다음날 이른 아침 트레킹을 준비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1박에 약 17만 원 정도로 독채 숙소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룸 컨디션도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덕션이나 가스레인지는 없고 에어프라이어만 있다는 점 정도? 짐을 풀고 근처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고 마을에 있는 마트에서 고기와 먹거리를 사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날 장본 음식으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후커밸리 트레킹을 하러 오전 일찍 출발했습니다. 후커밸리 트랙은 뉴질랜드 남섬 마운트쿡 국립공원의 대표적인 트레킹 코스로 빙하호와 만년설을 배경으로 세 개의 출렁다리를 건너는 평탄한 트레킹 코스예요. 트랙 시작 지점인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넓은 공터에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지만 이른 아침 시간이 지나면 금세 만차가 되기 때문에 늦으면 진입로 근처에 세워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근데 우리는 이 코스는 마운트쿡 트레킹 루트 중에서도 입문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코스라고 해요. 왕복 소요 시간은 대략 3시간 이내로 알려져 있지만 풍경을 감상하고 사진을 찍으며 여유롭게 걷다 보면 4시간 정도는 넉넉히 잡는 게 좋습니다. 트레킹 경로에는 키가 낮은 나무들이 주로 자라고 있어서 그늘이 거의 없었어요. 따가운 햇살 아래를 걸어야 하니까 자외선 차단제, 입고 벗기 쉬운 겉옷, 그리고 넓은 챙의 모자는 꼭 챙기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출렁다리를 건너기 전에는 탁 트인 전망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곳에서는 만년설과 오묘한 빛의 강물이 조화를 이루며 흐르는 압도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운트쿡은 마오리어로 아오라키라고 불리는데 구름을 찌르는 산 또는 구름 봉우리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 이름 그대로 높고 뾰족한 봉우리가 구름 사이로 솟아오른 모습은 말 그대로 장관이었습니다. 첫 번째 다리까지 거리는 멀지 않지만 가는 길 내내 눈길을 사로잡는 풍경 때문에 발걸음이 느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분들은 전체 코스가 비슷한 풍경이라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는 걸음걸음마다 압도되는 듯한 자연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이토록 가까이에서 웅장한 자연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출렁다리에 가까워질수록 그 유명한 마운트쿡의 웅장한 자태가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만년설로 뒤덮인 산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이 만년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해요. 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날카로워지고, 그지? 후커강 위를 가로지르는 두 번째 흔들다리를 건널 때는 세찬 바람에 몸이 휘청일 정도였어요. 첫 번째 다리를 건널 때는 조금 무서웠는데 두 번째쯤 되니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다리를 건너 15분 정도 걷다 보면 화장실과 쉼터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자연 속에 놓인 화장실이라 물이랑 비누는 따로 없었고 휴지만 비치돼 있었어요. 손소독제 챙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트랙을 걷는 내내 마운트 쿡은 계속 시야에 들어오는데 아무리 앞으로 걸어가도 산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자연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리를 지나 약 10분 정도 오르면 드디어 후커밸리 트랙의 마지막 지점인 후커 호수에 도착하게 됩니다. 호수 위로 유빙이 떠다니고 그 뒤로는 설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요. 파도처럼 일렁이는 물결, 그리고 마치 밀키스처럼 뽀얀 색을 띠는 호수. 빙하가 녹아 생긴 이 물은 꽤 차가웠지만 용감하게 물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떠나는 순간까지도 사진 찍는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두고두고 마음에 남을 장면이었죠. 네 시간에 걸친 트레킹을 마치고 퀸즈타운으로 돌아가는 길. 몸은 지쳤지만 뉴질랜드를 다시 찾을 날이 언제일까 싶어서 욕심내서 조금 더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푸카키 호수와는 또 다른 색감을 가진 데카포 호수. 선한 목자의 교회와 함께 찍는 풍경으로 유명한 이곳은 사진보다도 실제로 마주할 때 더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색이 또 오묘하네요. めちゃくちゃ綺麗水透明
뭐. 퀸스타운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에로우타운도 짧게 들렀어요. 이곳은 19세기 금광 개발로 만들어진 마을인데요. 그 시대의 건축물이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어서 마치 영화 세트장 속을 거니는 기분이 들었어요.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질 무렵이라 가게 대부분이 문을 닫은 상태였지만 마을 전체가 너무 예뻐서 그저 걷기만 해도 즐거웠어요. Why you keep asking money? Do I look like I have a lot of money? Oh, okay. 또 마을에는 아기자기한 카페와 레스토랑이 많더라고요.